교과서 62쪽입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 자, 일제에 대항하는 무장투쟁의 방법에는 독립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 독립전쟁도 있지만 의열투쟁이라고 불리워지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의열투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은 대체로 두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의열단이라는 단체이고 또 하나는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열단의 활동. 의열단은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천한다 라는 뜻으로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1919년 3.1운동 직후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을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천한다. 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의열단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의열투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폭파하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적은 인원과 자금으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항일투쟁이라고 생각하여서입니다. 활동의 핵심은 폭파 파괴와 주요 요인 암살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의열단은 개인의 의거 활동만으로는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군관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은 후 군사 조직을 만들어 무장 독립전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의열단 단원들이 각 지역에서 벌였던 의거들이 쭉 나와 있는데 폭탄을 던져 파괴를 하고 또 어떤 주요 요인을 암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폭을 하여 본인이 목숨을 포기하게 됩니다. 의열단이 처음에는 이런 활동을 통쾌하게 전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상 김원봉 선생님은 심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는 살아남아야 한다.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의열 단원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에 의뢰를 해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라고 하는 곳에 단원들을 입교시켜 이들을 군인으로 키우게 되고 결국 이것이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결실을 거두어 1938년에 이제 상하이 옆에 있는 항커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중국 본토에서는 최초로 우리의 독립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라는 독립군 부대를 탄생시키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거기에 정규군이 창설되었을 때 이 조선의용대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 자, 이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만든 조직입니다.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 일본 도쿄 경시청 앞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가던 일왕을 향해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뛰쳐나 폭탄을 던졌다. 그가 바로 이봉창이었다. 이 의열투쟁을 전개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 이봉창, 윤봉길 하면 한인애국단,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의열단 소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봉창 선생님은 도쿄 한복판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는 했지만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통받던 그 중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일본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하이 사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한 다음에 상하이의 홍코우 공원이라는 곳에서 전승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한인애국단의 또 다른 단원
윤봉길 선생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윤봉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전날 새로 산 손목시계를 김구의 헌시계와 바꾸었다. 자, 그리고 11시 40분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인 간부들이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바로 물통 폭탄을 던졌던 것이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력을 주고 국민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는 임시정부에 큰 힘이 되었는데 특히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임시정부는 1932년부터 계속 옮겨 다니다가 이동생활을 하다가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리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6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일본군을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물리쳤다.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에는 홍범노의 대한독립군이죠. 자, 틀렸습니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패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유시 참변? 아니죠. 자,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의열단은 국내외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기관을 폭파하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